네, 이제 약 12시간 정도 후면 판문점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 정상이 역사적인 만남을 갖게 됩니다. 남북 정상은 정상회담과 함께 또 군사 분계선 위에 기념 식수를 하고 또 산책도 같이 할 계획입니다.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 남북 정상회담의 관전 포인트를 짚어보겠습니다. 두 분의 전문가 모셨습니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정말 역사적인 기로에 서 있는 그런 오늘인 것 같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오늘 심경을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홀가분하다 이런 말을 썼거든요. 어떤 의미가 담겼을까요? 평화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긴 여정의 첫 출발이기 때문에 기대와 설레임 또 온 국민과 전 세계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이것이 잘 됐으면 하는 큰 그 후원이 있고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평화는 핵 없는 평화다. 핵 없는 평화의 시작이지 예. 이 현 상태에 유지고 싸우지 말자는 그런 건 아니다라는 측면인데 그동안에 이 오늘이기까지 숨가쁘게 달려왔던 여러 가지 요소 중에 외교도 있고 뭐 군사적인 대결 국면도 있었고 또 사실 북한이 이렇게 나오게 된 것은 경제 압박이라는 측면도 생각할 수 있고 또 이 물밑에서 보이지 않는 그 정보 당국의 관련국들의 정보 당국 후원도 있었기 때문에 많이 준비했고 치밀하고 차분하게 준비하는 만반의 준비가 돼 있고 이제 운명의 역사적 상징성의 현장에서 많은 스케치가 있었지만은 그 현장 스케치나 감성 터치도 중요하지만 알맹이 있는 결과를 도출해야 된다. 이것이 전 세계가 바라는 핵 없는 평화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렇게 봅니다. 긴장된 날 잠도 오실지도 궁금하고요. 예. 근데 일단 큰 틀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내일 전 세계가 주목하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크게 어떤 관전 포인트를 잡아볼 수가 있을까요? 내일 지금 프레스센터에 지금 한 3,000명 정도 내외신 기자들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돼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하나는 우선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군사 분계선상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악수하는 장면. 네. 이 장면에서 첫 그 멘트가 어떤 멘트들을 서로 주고받을 수 있을까? 예. 또 그 세기의 악수가 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김정숙 여사, 리설주 여사가 함께 동반할 수 있을까? 예. 이런 것도 하나 주목해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뭐 역시 비핵화, 평화체제, 남관계 발전 이 세 가지가 중심 의제이기 때문에 예. 허심탄회한 대화를 충분히 나눌 수 있는 그 시간을 확보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는 그것이 매우 중요한 포인트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네. 또 평화라고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또 이번 그 정상회담에서의 그 중요한 슬로건입니다. 평화 그 새로운 시작인데 예. 그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 얼마만큼 한반도 평화와 관련된 전쟁 없는 한반도를 위해서 어떤 수준에서 합의들을 이루어내는지 이것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또 눈여겨볼 특별한 그 부분이 친교 행사입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소나무 심는 행사 리포트를 통해서 보셨는데 이게 1953년생 소나무를 이제 두 정상이 네. 함께 심는 거잖아요. 어떤 정치적 의미를 담은 걸까요? 53년생 소나무는 결국 정전 체제를 이제는 마무리 짓자. 네. 그러니까 휴전 협상이 마무리됐던 게 53년 7월 27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53년생 소나무를 심는다는 것은 이제는 휴전 협상 또는 정전 협상 이것을 이제 완전히 종식시키고 새롭게 한반도에 이제 평화로운 한반도로 가자는 것이고 소나무는 우리 국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들도 다 좋아하는 그런 민족의 나무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소나무가 또 사시사철 푸르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의 평화를 향해서 이제는 푸른 소나무처럼 계속 전진해 가자. 또 소나무가 장수의 상징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또 오랫동안 이런 남북 간의 교류협력을 비롯한 모든 관계를 잘 풀어가면서 민족의 통일로 가자. 그런 차원에서의 소나무 식수다. 또 그 장소 자체가 정주영 고 회장께서 그 소태방북을 하던 그 네. 길목에 심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거 역시 교류협력을 앞으로 충실히 하자는 그런 차원의 또 의미가 담겼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네. 또 위원님 오늘 임종석 준비위원장이 내일 일정에 대해서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리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을 때 첫 번째로 연합뉴스 기자가 질문한 게 과연 리설주 여사는 오는 것이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임종석 위원장이 그 어려운 질문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리설주 그 여사의 내일
깜짝 등장 어떻게 예상할 수 있을까요? 임종석 그 준비위원장도 그렇고 이 회담을 준비하는 모든 스텝진들이 예. 그 언론의 생리를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언론이 뭐를 그림에 담아 싶어하고 예. 또 전 세계가 뭐를 포커스를 맞추고 싶어하는지 압니다. 근데 그거를 바로 안 내놔요. 네. 저희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또 과거 북경에서의 그 이설주 이른바 여사의 그 인기 이런 걸 관만했을 때 어떤 형태로든 나타난다. 언제 나타나는 나타날까요? 극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요. 다 알고 누구나 아는 안 올 것처럼 하다가 마지막에 나타나는 그 상징성을 극대화하는데 이것이 그 뭐 올림픽도 아니고 평화 이벤트도 아니고 예. 행사가 더욱 아니고 위중하고 중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남북한 친교 행사는 더더욱이 아닙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달성하려는 전략적 목표를 생각하면서 그렇다 하더라도 좋은 성과가 끝났는데 아무 맹맹하게 끝나는 건 안 되겠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반드시 나타날 걸로 보고 의외로 이 좀 그 1월부터 시작된 일련의 모든 상황에서 파격과 속도감과 결단을 막 부추기는 그런 형태로 나타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많은 오찬 이후에 각자 오찬하고 난 다음에 소나무 심을 때 나타난다, 뭐 이렇게 나타나는다 하는데 그것도 있을 수 있지만 네. 그렇게 해놓고 갑자기 나타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항상 허를 찌를 수 있겠다. 그래서 그 그런 뉴스 거군요. 가치를 키우면서 네. 다른 합의가 약간 부족할 때도 그거를 뉴스를 본사에 타전할 수 있도록 본국에 타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주 그런 세심한 기획이 담겨 있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이제 오게 된다면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도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 오늘 북측 공식 수행원 9명이 이제 확정돼서 발표가 됐는데요. 네. 면면을 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런데 좀 인원이 생각보다 많았다라는 평도 있다 네네. 보니까 저희 앞서 그 회담장 미리 좀 살펴봤잖아요. 네. 그 안에 9명 다 동석하기 힘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일단 꽉 찰 것 면면을 좀 같아요. 짚어보고 그 이후에 얘기를 나눠볼까요? 좀 좁혀서 앉든지 네. 아니면 몇 분은 뒤에 자리가 또 한 6자리 정도씩 네. 뒤에 있거든요. 예. 직선으로. 뭐 거기 앉든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는 우리가 6명의 공식 수행원이었고 북한도 거기에 맞춰서 하면 6명 정도일 것 같은데 실제 발표된 걸 보면 3명이 북한이 더 많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이제 급하게 우리 합참의장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정경도 합참의장이 들어가서 7명이 됐는데 네. 이렇게 전체를 보면 북한의 대남, 외교, 국방 모든 분야의 핵심 인사들이 다 망라돼 있다 이렇게 그러게요. 보시면 되고요. 예. 최룡해 부위원장이 지금 빠져서 그렇지 최룡해 부위원장까지 왔더라면 북한의 최고 수뇌부가 거의 다 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이번 최룡해 부위원장 아마 북한 내부의 또 전체적인 것들을 이제 정리하고 또 총괄하는 그런 차원에서 빠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면면들을 보면은 역시 이제 김영남 상임위원장 우리 나이로 91세입니다. 예. 지난번에 이제 대남 특사의 대표로 왔지 않습니까?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습니다. 네. 김영남 상임위원장이 온 것은 전체적으로 그 분위기 메이커 역할을 하는. 예. 그러니까 노익장을 과시하면서 좀 더 안정감 있게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 김정은 위원장이 임한다. 34살의 그 국무위원장과 91세의 그 상임위원장 이 두 사람의 조합을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영철 지금 이제 당 부위원장이면서 통전부장인데 김영철 이 사람은 지금 남북미 이 3자가 남북 정상회담,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가는 이 과정에서 북한 측의 가장 중요한 파트너입니다. 예. 미국의 폼페이오, 한국의 지금 이제 서훈 원장 네. 이 세 사람이 정보 책임자로서 지금 판 자체를 끌고 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을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되고 최희 부위원장 같은 경우는 체육계 인사로서 네. 이번에 이제 평창 올림픽에 북측이 참가를 했으니까요. 리수용 부위원장 같은 경우 외교 책임자입니다. 그다음에 이용호 외무상 이 사람도 외교 파트에서 이제 왔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이제 김여정 부부장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왔던 인물이기도 하고 또 전체적으로 지금 김정은 위원장이 중요한 행사를 할 때 대체로 김여정 부부장이 늘 동석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가장 가까이에서 지근거리에서 전체적인 김정은 위원장을 어떻게 보면 좀 비서 역할도 하는 뭐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우리가 또 주목해야 될 게 리명수 총참모장
그다음에 박영식 인민무력상입니다. 박영식 무력상은 올 걸로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네. 우리 측에 이제 송영무 장관이 가기 때문에. 네. 그런데 이제 그 이번에 보면 리명수 총참모장이 오게 된 것은 아마 비무장지대의 실질적인 비무장화를 만들어내자라고 하는 평화 관점에서 봤을 때 예. 국방 분야의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리명수 총참모장이 오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정경도 합참부장을 같이 예. 배석시키는 또 한 명의 이제 리성건 조평통위원장은 그동안 북측에서 지금 우리 쪽으로 치면은 조명균 장관과 같이 예. 현재 어떤 남북 관계 차원에서의 모든 준비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공식적인 역할을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조명균 장관의 파트너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조금 전 교수님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야말로 뭐 공식 수행원들을 보니까 외교안보 수뇌부 총출동한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보면은 이게 어떤 의미를 담았을 때 비핵화 또 한반도 이제 평화 관련해서 이제 한국 북미 회담까지 좀 고민을 해서 9명에 한 명 한 명 이렇게 좀 배정을 한 것인가 그런 의미까지 담아볼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과거 1, 2차 정상회담에는 우리는 수행원이 많은데 거기는 단 배석자 달랑 한 명. 그렇습니다. 뭐 이런 모양새를 개쳤는데 예. 요번에 이렇게 그 전원 회의를 하고 뭐 이런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그 노선의 딜레마는 뭐냐 핵 경제 병진 노선이라고 했고 핵 네. 보유국이라 했는데 갑자기 비핵화라든가 이런 거를 천명하려면 뭔가 그 실천 의지가 담긴 것처럼 하고 이거를 개인의 독단적 결정이 아니고 이 이른바 공화국 수뇌부가 다 동참하는 거라는 모양새를 보여준다는 그런 측면이 있고 예.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정부에서도 길잡이 회담이라고 얘기했지만은 과거의 1, 2차 정상회담과 근본적으로 다른 것은 뭐 경제제도도 있고 뭐 많이 있었지만 곧 이어서 북미 정상회담이 연결된다는 걸 봤을 때 이 면면을 통해 가지고 저쪽에 워싱턴 측에서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주는 메시지가 상당히 강하다라는 측면이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군사 부문이 참석했다는 것은 저는 뭐 군 출신이라는 사람들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그러니까 비핵화 문제는 저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용어도 자체도 좀 재해석해야 된다는 북핵 폐기지 한반도 비핵화는 아닌데 어쨌든 그걸 수용한다 이거예요 정치적으로.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하신 비무장지대의 실질적 비무장화 아주 멋있는 말이고 분단의 상징 거기서부터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군사적 조치는 신뢰가 구축된 다음에 최종 단계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그거부터 먼저 하고 분위기를 만들어가자는 건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이 군사적 보장 조치가 모든 것에 따라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많은 부분의 사람이 왔다는 것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다양한 후속 실무회담이 지금보다 더 정신없게 속도감 있게 나갈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국에서 다 하겠지만은 속도감 있게 아주 당차게 추진하는 대장정은 좋지만 곳곳에 함정이 없는지 합리적 의심을 갖고 체크해 나가면서 이것을 발전시키고 성공시켜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디테일 악마가 있다는 그런 거는 좀 조심해야 될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김정은 위원장이 그 내일 내려오면서 과연 우리 국군의 사열을 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가 있었는데 일단 받는다고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뭐 하나하나 뭐든 하나하나가 뭐 첫 번째 의미일 수 있겠는데 이건 또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예요? 북한의 최고 지도자가 우리 군인의 사열을 받는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에 1, 2차 정상회담 때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께서 북한에서 북한 인민군, 조선인민군의 의장대 사열을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호주의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도 그것을 예우를 갖춘다는 것은 저는 뭐 당연하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이번 의장대 사열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상적인 국가의 지도자로서 예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관계가 한편으로는 특수한 관계 측면에서 봤을 때 국가 간의 관계가 아니고 민족 간의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또 유엔에 가입한 남과 북이 동시 거의 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보면 또 국가 간 관계로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공존하고 있는데 이번에 그 남북 정상회담에서는 국가 간 관계 이 부분도 우리가 반드시 수용하겠다. 그것은 결국 북한의 비핵화 문제나 또는 한반도 평화체제 문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논의하기 위한 우리의 어떤 그 사전 조치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의장대가 숫자가 이번에 일반적인 그런 정상들이 왔을 때 의장대의 그 숫자보다는 적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자유의 집과 평화의 집 그 중간에 광장에서 의장들 넓지 사회를 않죠. 하는데 예. 넓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또 그 지역 자체가 원래 비무장지대이고 공동 경비구역이기 때문에 원래는 권총 정도만 지금 경계병들이 그 착용하게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좀 더 좁은 범위에서 하고 또 우리 이제 치타대를 비롯한 이제 우리 전통 의장대가 있습니다. 예. 그런 전통 의장대가 직접 또 거기에서 의장 행사를 하기 때문에 민족의 어떤 고유의 모습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도 예. 저는 국제사회 또는 외국의 어떤 언론들에 비춰진 것도 저는 아주 색다르고 긍정적으로 비춰진다는 점에서 저는 매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회담장 내부 모습도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보면 두 정상이 동시에 입장하는 것도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 그림도 이제 한라산에서 금강산으로 바뀌었고 또 그 원형 테이블도 폭도 이제 2018mm로 맞춰서 의미들도 담았더라고요. 예. 여러 가지 좀 해석을 해볼까요? 우리 평창 올림픽의 성공의 그 기획력의 세계가 놀랬잖아요. 경탄하지 않습니까? 이 짧은 시간에 어떤 시설까지 다 하고 거기에 트럼프 대통령의 그 방한 11월 초에 자난해 왔을 때 했던 그 이상으로 아주 다각적인 준비를 그렇게 빨리 많은 상징적 코드까지 그러게요. 언제 그런 미술품까지 다 그려놨는지 예. 선전까지 이런 측면이 많이 있는데 전반적으로 여기서 키 컨셉은 이런 것 같습니다. 평화의 이미지를 다양하게 부각하고 이 아름다운 한반도의 남북한이 하나 되어야 된다는 통일. 그다음에 거기에다 그 추억의 그런 메시지까지 다 담겨는 예. 음식 메뉴에서부터 내장까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상징물 하나가 이것이야말로 이 전체적인 기획력을 이건 남북한 상호방문 그 합동공연 이상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것 역시 전 세계 미디어가 네. 예정되기 전까지 계속 취재를 해야 되는데 예. 그거 하나하나가 뉴스거리가 되게 하는 아주 그 기획력이 돋보이는 이벤트 전문가의 손길과 네. 어떤 세리 깊은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아주 상당히 중요한 기획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굉장히 진짜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을 많이 썼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과연 남북 공동 합의문에 어떤 문안이 들어갈 것인가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선언을 할 것인가가 중요하잖아요. 예전에 김대중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같이 얘기를 하고 같이 손을 들어 올린 장면도 기억이 나거든요. 두 예. 정상이. 내일은 어떤 식으로 발표가 될 것 같습니까? 이제 발표 부분은 이제 아마 지금 이제 그 임종석 실장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 4.27 선언보다는 판문점 선언이 좋겠다. 호칭을요, 일단. 그렇습니다. 예, 명칭을. 왜냐하면 이제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이제 판문점이 전쟁과 긴장과 갈등의 공간이 아니고 평화와 대화와 화합의 공간이다. 또 판문점을 제2의 몰타로 만들자. 이게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판문점 선언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제는 평화로 가는 어떤 출발점으로서의 의미. 그야말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실제 그 전체적인 판 자체를 그야말로 중매 역할을 하면서 또 이끌어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선구자 역할을 하는 예. 이런 부분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과정들을 우리가 의미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는 이제 형식과 관련된 부분인데 아마 두 최고 지도자가 아마 만찬 중간 정도에 아마 합의를 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예. 그래서 이제 사인을 하게 되고 그것을 대독을 누군가 하든지 뭐 이렇게 되고 또 지난번처럼 이제 손을 맞잡고 그 합의 사항에 대한 어떤 굳건한 의지를 상호간에 표현하는 예. 이런 방식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가장 좋은 방식은 원래는 이제 최고 지도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기자들 앞에 두고 공동으로 발표를 하면서 또 기자들 문답을 받으면 좋겠습니다만 예. 또 그것이 지금 남북 차원에서는 그 정도까지 이렇게 부드러운 분위기까지는 아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렇지만 어쨌든 남북의 그 정상이 함께 서 있는 자리에서 아마 발표들이 이루어진다 할지 이러면서 두 지도자가 그것을 추인하는 그런 모습. 그러니까 사인을 아마 하게 될 텐데 그 사인하는 것을 보면서 이제 서로 악수를 나누는 또는 손을 지켜드는 뭐 나아가서 좀 더 좋은 모습은 네. 서로 포옹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제 역사적인 날 12시간
딱 12시간이 남았군요. 내일 9시 반부터 이제 두 정상이 만나게 되니까요. 저희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남북 정상회담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 김철우 한국국방연구원 연구위원 두 분과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